이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팻 리파지토리를 직접 구현을 했었죠. DB를 기반으로 DB를 우리가 직접 SQL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잘 만들어져 있는 리파지토리 패턴 자체를 우리가 싱글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오토와이어드로 직접 우리가 구현하지 않아도 스프링이 해주듯이 또 어떤 게 있었죠? 스프링이 또 직접 해주던 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대신 해주듯이, 그리고 어드바이스라는 걸 통해서 프록시 패턴을 대신 구현을 해주듯이, 그러한 스톱 코드, 스톱이라고 하는 코드를 대신 생성해 주듯이 이 마찬가지로 리파지토리 패턴도 스프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들, 이미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이 사실상 원래는 다 이렇게 직접 구현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역할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던 부분들인데, 이런 그 기술 스페시픽한 부분, 기술 구현의 스페시픽한 부분들은 더 이상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런 SQL을 생성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커넥션에 어떤 약간이라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들이 망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해주게끔 해주는, 생성해주는 이러한 코드들을 생산성 있게 만들어주고 품질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아주 널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JPA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쓸 거예요. JPA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Java Persistence API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것들을 좀 더 이런 코드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앞서 그 스타트 스프링 IO 기억나죠? 여기 들어와서 몇 가지를 가져올 겁니다. 디펜던시를 가져올 건데요. 첫 번째 가져올 거는 이 JPA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EST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도 가져올 거예요. 리파지토리라는 것도 가져올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져다가 쓸 거예요. 리파지토리 패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REST API, RESTful API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REST 리파지토리와 스프링 데이터 JPA, 그러니까 JPA라고 입력을 하고 리파지토리라고 입력을 해서 얻어진 이 디펜던시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디펜던시 를 우리는 이렇게 긁어올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자, 두 가지를 가져와서 어디다 넣느냐? 여기에 form.xml에 우리는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데이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넣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냐? 이걸 넣고 나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애노테이션이 생기는데요. 먼저 이겁니다. 자, 팻에 우리가 할 거는 리파지토리 패턴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엔터티에다가 그냥 얘를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엔터티의 이 필드 구조를 읽어다가 이제 알아서 DB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SQL문을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러한 뭔가 속성을 넣을 겁니다. 엔티티라고 속성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필드를 선언할 거예요. 이름, 그리고 ID 이런 것들 넣고요. 이 엔티티는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ID, 이름 이런 필드들을 우리가 디파인을 했는데, 자, 이런 값들이 DB에 저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discriminator column이라는 걸 쓸 겁니다. 이 팻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화되는 클래스가 아니죠. abstract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캣이나 도그로 둘 중에 하나로 폴리모피즘으로 변신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값을 가지고 이걸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거 좀 이따가 다시 넣을 거고요. id라고 하는 거는
우리 DB에 뭔가 이 엔터티가 저장되게 되면 이것을 구분해주는 뭔가 아이디가 있어야만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에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값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번을 해줘야 돼요. 펫을 내가 이 고양이, 저 고양이, 저 강아지 이렇게 했을 때 각자가 자기만의 번호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일씩 증가하면서 그냥 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DB에 담을 거다라는 거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칼럼을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타입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분자 이런 뜻이에요. 구분자. 구분자 칼럼을 이런 걸 하나 넣을 겁니다. 스트링으로 된 구분자 칼럼을 넣을 거고 어떤 걸 넣을 거냐면 pet type이라고 하는 칼럼을 실제 DB상에서는 pet type이라고 하는 칼럼명으로 박 캐릭터 혹은 캐릭터 다섯 개 문자열로 해서 구분을 해라. 구분을 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강아지인지 개인지 구분하는 그 칼럼을 DB에다가 칼럼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전혀 모르게 되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캐릭터 5 이 뜻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작성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좀 아는 사람이 요 애노테이션 부분은 좀 작성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메인 코드에 같이 걸쳐져 있지만 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사람이 좀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가 이거고 다음 주에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해볼 거예요. 이걸 여기서 RESTful API가 만들어지는 것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캐릭터 5로 이렇게 됐고 여기에 cat 그렇죠? 고양이 고양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고양이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도 엔터티고 엔터티 퍼시스턴스로 이렇게 엔터티 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cat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가 나는 이걸 상속했잖아요. 펫을 상속했죠. 여기 와서 얘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JPA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해석되기를 나는 이 펫 타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DB에서 읽혀졌을 때 이 펫이 읽혀졌을 때 이걸 가지고 나는 구체화 될 거고 이 펫 타입이 캣이라고 되어 있는 놈에 대해서는 캣으로 인스턴시에이션을 해라 생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dog로 우리는 넣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작업이 끝났어요. 자, 이 작업을 왜 하냐? 지금까지 그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재미나는 걸 할 겁니다. 이 펫 리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여기다가 extends 해서 JPA 리파지토리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속해 올게요. JPA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속해 오고 여기다가 뭔가 제네릭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바에 제네릭스는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네요. 보자, 이게 왜 안 나올까요? 리파지토리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import 이거 왜 안 될까요? 왜 안 나오냐? 자, 여기 뒤에 자, JPA 리파지토리 cannot be resolved 이거 잘 안 나와요. CRUD 리파지토리로 써볼게요. 이건 잘 되네요. 자, CRUD 리파지토리를 쓰고 여기에다가 뭘 넘길 거냐면 이 펫에 대한 거를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를 스프링한테 맡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안 쓸 거야. 자, 안 썼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게 왜 안 나올까요? 리파지토리가 추천이 되고 임포트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네. 요거 이름이 약간 잘못됐어요. 네,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펫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이제 자, 펫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넘겨야 되냐면은 이 펫의
id의 리턴 타입이 아까 long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long 값이었어요. 보면 자, 이것도 이제 불필요하네요. 자,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디파인 안 해도 시크루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놈에 여기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 얘가 원래 생긴 거 자체가 CRUD가 되는 이 세이브, 그죠? 세이빙하고 find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이 이미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페이스는 상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런 인터페이스의 선언 자체를 상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직접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이제 크루드 리파지토리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팻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기존에 우리의 코드, 자, 카트가 세이브를 그대로 호출하고 있어도 동작을 하죠. 기존의 코드가 이 세이브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크루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요. find by id가 좀 기존하고 좀 달라졌나 보네요. find all 이라고 하는 게 iterable이라고 하는 걸로 리턴이 되네요. 그죠? iterable이 왜 여기 팻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밑에 부분에 find all 했을 때 왜 오류가 났을까요? 자, 이걸 iterable로 그냥 바꿀게요. 이 부분을. 바꾸니까 그냥 됐네요. 상관없어요. 그죠? 리턴된 그 결과만 난 바꿨어요. iterable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 코드는 큰 변화가 없이 우리가 스프링에서 제공해준 구현체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db카트와 카트가 필요 없어졌어요. db는 자동으로 생성해 줄 거기 때문에 날려버릴게요. 자,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안 쓸 거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냥 이제 이 구현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한 건 이렇게만 선언을 했는데 알아서 스프링이 이걸 구현해주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거예요. 자,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데이터베이스에 SQL문을 생성하고 그런 구현체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잘 동작하는지 이제 해볼게요. 저도 떨리네요. 잘 될까요? 과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팻 애플리케이션의 메인을 실행을 시켜. 자, 바로 오류가 뜹니다. 그죠? 뭐 어떤 오류가 나올까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안 해줬냐면은 팻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바 util list에 대한 타입을 뭐 인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왔는데 한번 여기 팻 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퍼티에 보면 프로퍼티 중에 listeners라고 하는 부분에 이 칼럼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칼럼조차도 DB에다가 저장하려고 얘는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근데 얘는 DB에 저장될 게 아니라 리스너에 대한 어떤 그냥 우리가 실행 때 잠시 사용할 코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DB에다가 남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게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방법은 컬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볼게요. no column 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저거는 리스너 기능 우리가 옵저버 패턴으로 에너지가 없거나 너무 많이 과잉 공급되면 뭐 이렇게 막 출력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터 게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어줘야 돼요. 이게 네임과 아이디 부분, 특히 네임 부분에 대해서 세터 게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세터 게터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해보고 지금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리스너를 내가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리스닝 하는 코드가 지금 없어서 상관없이 넘어가겠네. 저 기능은 어차피 저 업저버 패턴을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제거를 했고요. 저거를 원래는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뜨면서 뭐 이상한 ORM 어쩌고 저쩌고 막 뭔가 뜨죠. 그런데 실행하다가 지금 실패가 떨어졌는데 이미 80 포트 이미 떠 있네요. 그것 때문에 죽었네요. 그래서 기존 거 죽여주고 포트 넘버 충돌 나면 안 되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포트 넘버가 충돌 나면 해소하는 방법은 리눅스 이 맥에서는 이렇게 ls of i 해가지고 8080 이렇게 넣으면은 충돌 나는 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에서는 뭐 이렇게 네스트 해가지고 뭐 명령이 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윈도우에서 포트 충돌, 윈도우에서 포트 사용, ID, PID 확인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충돌 나는 거를 종료하고 해소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예,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은 아주 중요해요. 요즘 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여기서 지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올라왔어요. 한번 실행을 마찬가지 시켜볼게요. 로컬호스트 8080에 들어가서 팻 리스트 나왔고요. 캣 들어가 볼게요. 자, 입양하기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냥 과감히 입양됐다고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안 되죠? 세 번째 리프레시 하면 계속 추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이상한데 캣을 한번 담아봤고 그 다음에 도그도 한번 입양을 해보죠. 자, 도그 됐네요. 자, 캣과 도그 나오는데 왜 이게 왜 중복되지 않고 캣과 도그 이게 딱 한 마리씩만 이렇게 들어갈까요? 또 캣을 또 해볼게요. 입양해볼게요. 안 되네요. 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입양하는 그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 펫에 id는 generated value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cat과 dog 예 pet application 네. 자, 일단 JPA를 가지고 지금 잘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저장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add to cart 했을 때 save 할 때 더 pet을 여기서 세이브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가 저장을 했는데 보면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넣으려고 하면 이 id가 펫의 그 인스턴스가 같은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 the pet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가져왔으면 이제는 펫의 종류만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풋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도그다 캣이다 그러면 여기 그래서 또 펫 부분을 세이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온 거를 또 펫에 get class get class를 해가지고 이놈의 new instance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고 그죠? 인스턴스를 만든 거를 더 펫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새로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넣게 되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새로 만드는데 지금 현재 그 펫 이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겠죠. 그걸로 만든 거를 다시 인스턴시에이션을 한번 더 했어요. 기존에 이 펫스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 인스턴스 개념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클래스란 건 틀이고 거기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찍어내야 되죠. 자, 이 JPA 엔진은 같은 객체 거는 다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한번 이름도 랜덤으로 좀 생성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죠? 자, 이름을 이 뭐 고양이 이름 무슨 이름 이렇게 지금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줬는데 이게 패스에다가 이름도 좀 이쁘게 지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름을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을 랜덤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이 이름 부분을 세팅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세터 게터를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소스 액션에 가가지고 이 세터 게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줄 겁니다. 이거 뭐 이 툴이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직접 코딩하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코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네임에 대해서 부착된 세터 게터이므로 네임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 넣어서 저는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라는 뜻이죠. 자, 혹은 뭐 롬복 같은 툴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쓰십시오. 뭐 이것 때문에 롬복 같은 걸 씁니까? 귀찮게. 자, 요렇게 그냥 짜주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한 퍼블릭으로 필드를 열지 말고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면 뭘 한다? 메서드로 만들어라. 그래야 이 값이 설정되는 순간 그리고 얻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장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값에 대해서 잘못된 값으로 튕겨 나가거나 잘못된 값이 세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임이 널이면 널로 들어오면 바로 오류를 뱉어버린다든지 illegal,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에서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throws가 아니라 throw. 예, throw. 좋죠.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건. 이름이 없이 이렇게 뭐 널로 세팅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네임이 그래서 세터 게터를 쓰는 겁니다. 다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을 랜덤으로 한번 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름을 랜덤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에 대한 사전을 어디다가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그냥 랜덤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names static string names 뭐 names에서 뭐 막 만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 강아지 이름들, 강아지 고양이 이름들 뭘 쓸 수 있을까요? 뭐 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애완 고양이 이름 짓기 추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참 어렵네요. 젤리 대박이 찡찡이 모리 콩태양이 아우 잘 돼 있네요. 세상에 뭐 안 될 게 없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젤리 대박이 감자 사랑이 자몽이 다행히 강아지 이름으로 써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겠죠. 해피 하트 공 태양이까지 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 뭐 관심도 없고요. 자 string names에 넣었습니다. convert string 그래서 이게 배열형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고 저 중에서 랜덤으로 세팅이 되어라 라고 여기다가 저장할 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걸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 팻 안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 데이터를 저는 팻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add to cart 할 때 이름을 그때 정하자는 거예요. the pet을 그냥 랜덤으로 정해줄게요. 물론 UI에서 받을 수 있겠으나 그냥 랜덤 세팅 할게요. 랜덤 세팅. 자, set name 어떻게 할까요? set name에서
names 예, 몇 번째 거 names length 자 mass random 랜덤으로 하면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수점이 튀어나올 거고 그 소수점을 우리는 자, 랭스 길이만큼 이게 뭐 10개다 그러면 랜덤이 0에서 1까지 떨어질 거니까 0, 제로 인덱스드에서 그러니까 거의 1에서 90 0.9 이렇게 떨어지면 곱하기 만약 10개다 그러면 대략 그 안에서 놀겠죠. 자 그렇게 된 거에서 얘는 이제 그 숫자형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티저 매스 라운드 하면 해도 저걸로 떨어지겠네. 라운드 했다고 치고 네임즈 랭스를 여기다 곱했는데 이건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인가요? 아닌데? 랭스. 네. 이게 왜 안 됩니까? 자, 매스의 랭스 여기까지 했고 라운드까지 들어왔고 사이즈인가? 뭐죠? 스트링이 어찌됐든 매스 라운드 하면 얘는 뭘로 튀어나와요? 인티저로 튀어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맞는데 여기가 지금 엉뚱한 데서 오류가 나네요. 랭스 그냥 랭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왜 오류가 났을까요? 네.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라.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죠? 라운드의 결과가 롱이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더블로 갔을 때는 그렇게 나왔나 봐요. 오케이. 어찌됐든 관심 없고. 자, 그래서 이름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괄호가 덜 닫혔네요. 자,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게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으나 랜덤으로 이름을 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담았어요. 네. 자, 이러면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지금 숫자가 약간 벗어나거나 어떻게 될지 라운드를 해서 10 자기의 랭스 값으로 돼버리면 안 돼서 이거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나? 네. 쫄보라. 저렇게 해보고 돌려볼게요. 네. 자, 고양이가 들어왔죠.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왔고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들어오죠. 다르니까 인스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도구의 카트. 도구도 당겨지죠. 네, 당겨지는데 이름을 좀 알면 좋겠네요. 네, 이름도 같이 출력해라. 도구 여기에 이제 get class simple name 이걸 하지 말고 요것만 하지 말고 얘는 도구인데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니? 그래서 패스에 get name 이제 get name 되죠. 이렇게 이제 넣어볼게요. HTML도 알아서 만들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자몽이, 콩이, 꼬맹이, 대박이 이렇게 막 알아서 만들어지네요. 캣, 꼬맹이, 하리, 자몽이, 꼬맹이, 몽이, 젤리, 모리, 콩,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DB에 어떤 칼럼을 이렇게 넣고 자기 아이디도 아마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자동으로 처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뒤에다가 넘버링도 아마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pet.get 아이디도 저거 되게 해보죠. 출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도 출력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디도 펫에 펫 아이디 얘도 게터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source action 가서 get generate getters and setter. 얘는 setter를 만들어주면 큰일 나요. 얘는 id이기 때문에 id라는 건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getter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접근을 못하게 할 거예요. 왜 public 얘는 했지만 세팅을 한다는 건 좀 웃긴 이야기죠. id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했더니 재밌어지죠. 이제 아이디가 체번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제 5번, 6번 알아서 번호도 매겨줘요. 그러니까 뭐냐, 이 리포지토리 패턴을 쓰면 매우 편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만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웃기게 내렸다 올리니까 데이터가 원복되죠. 이거는 JPA의 옵션을 우리가 줄 때에 내렸다 올려오면 DB를 알아서 클리어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모드로 이건 만들 거라는 걸 이게 알기 때문에 JPA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해준 거고, 우리는 옵션 세팅을 통해서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JPA와 관련된 여러가지 스프링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영속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현장에서 할 때 그때 이제 배워보는 거죠. 자, 우리가 숙제는 지금 동작하는 이 JPA로 된 이 예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DB로 된 예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엄청 단순하죠. DB를 쓰지 않고 있어요. DB의 코드나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폼.xml, 그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이 세 개가 추가가 됐어요.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중간 과제를 성공했다면 이거를 이어서 가는 게 쉬울 텐데 거기서 막혔다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전 단계까지는 제가 여기다가 커밋을 해놨어요. 어디다 커밋을 해냐면은 이 이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자바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 교수님의 리포지토리에 들어있어요. 어디다 넣어놨냐? 어디다 넣어놨냐? 이 리포지토리에 여기 9th 여기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DB 버전까지 리포지토리를 맨땅에서 만든 버전. 여기서 시작하셔도 되고 여기서 시작하셔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둘 중에 받아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 과제 우리 중간고사 과제를 잘 했다면 거기에서 확장해서 지금 오늘 방금 본 이 리포지토리 패턴을 가지고서 방금 기능을 구현하는 것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구현한 결과는 이 로그가 이렇게 화면 캡처가 되셔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자, 스타팅 온 하면서 여기에 요게 찍혀야 됩니다. Hibernate ORM using 이렇게 요 부분이 찍혀야 돼요. 자, 요 부분이 찍혔고, 자, 자세히 보면 SQL문을 우리가 찍어서 보여주게끔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옵션까지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랩스 ms easy 여기 들어가서 기본 우리가 코드 샘플을 좀 가져올게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바운드 컨텍스트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벤트 필요 있나? 이거 필요 없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이렇게 넣고 여기에 똑같이 할 거야. 여기다가 펫 이렇게 하고 아이디 있고 여기 이름만 있으면 되죠. 이름 이렇게 해서 ad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샘플 코드를 우리가 볼 거예요. 코드 프리뷰 해보면 여기에 바운디드 컨텍스트 여기 551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숫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에 펫스토어 이렇게 해볼게요. 펫스토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보고 우리 샘플을 좀 채취해 올게요. 샘플을 여기 펫스토어에 가가지고 뭐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폼.xml도 참고해도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참고하려고 하는 거는 이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참고할 거는 이 부분이에요. JPA의 프로퍼티에 format SQL show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복사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왜 복사해 오느냐?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딱 넣으면 여기에 SQL 문이 찍혀요. 그거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QL 문이 찍힌다는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코드에서 직접 우리가 SQL 문을 직접 코딩했는데 이 JPA 프레임워크를 쓰면 얘들이 알아서 생성해 주거든요. JPA 그 소스 코드를 그 SQL 문을 그걸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저기서.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대박이가 꼬맹이 콩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여기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왜 출력이 안 됐을까요? 패시압에 여기 원래 여기 같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아, 이게 프로퍼티즈로 돼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파일명을 바꿔야 돼요. 야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야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될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교수님도 헷갈립니다. 자, SQL 문이 생성되는 게 여기 이제 목격이 될 거예요. 이런 게 보이죠? create 테이블, 저기 테이블 만들죠, 그죠? 자, 기존에 있었으면 걔를 삭제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콩이 사랑이 이렇게 넣었어요. 콩이 사랑이 넣었더니 콩이 한 번 넣었다, 사랑이 한 번 넣었다라고 하는 캣을 두 번 넣은 것에 대한 로그가 이렇게 찍히죠. 요게 같이 캡처가 돼줘야 돼요. 자, 요 부분이 하나의 캡처, 두 번째 캡처는 요거. 이렇게 해서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버네이트를 통해서 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저기 확인을 시키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야물로 파일명을 여기 리소스 밑에 있는 이 파일을 바꾸고 해야만 로그가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이게 JPA를 구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동적으로 이 SQL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insert into pet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막 만들어주죠. 에너지, 뭐 pet type, id까지. 에너지도 저장해주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하실 건 별로 없지만 듣는 내용이 좀 많죠. 예, 뭐 하여간 리파지토리 패턴을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